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는 이제 동생이, 후배가 지금 전셋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뭐, 저한테 좀 증명을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어, 저야 모르죠.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모든 아파트 시세나 아파트 전셋값을 꿰뚫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단지나 지역들, 이외의 지역들은 저도 자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를 딱 링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열어봤더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 뚝뚝.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서울에 진입하고 싶은데 그것도 좀 이제 강남권에 가까운 쪽에 진입하고 싶은데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고민이었었는데 뚝뚝 떨어지는 거 보니까 들어갈 기회가 됐는지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전세값 뚝뚝 10년 만에 최대 하락인데 지금 전세값이 막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다가 작년 예 10월 달 이후로는 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좀 많이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할 거 없이 다 전세값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이게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렸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전체 평균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개별적인 입지, 개별적인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꼭 현장 가서 검토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 동향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평균치 같은 경우는 정말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당 입지, 해당 단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구 대치동 은마의 전용 76.7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시세가 4억 1천에서 5억이었으나 지난 하순에는 3억 8천에서 4억 7천으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이 정도면 내려온 게 맞죠. 거의 3천만 원씩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음마 아파트가 전용 76평이면은 이제 아마 분양 면적으로 한 3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20평 후반대나 이것밖에 안 하나요? 그래서 몰랐네요. 이렇게 싼지 저는 매매 시장을 많이 봤으니까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굉장히 크겠네요. 아무튼 그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밌는 부분이 여기였어요. 송파구 잠실 트리지움, 그러니까 잠실 중공 3단지 재건축한 트리지움이고요. 1cm는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 83.83, 그러니까 이제 전용 83이니까 34평형이죠. 지난달에 1억 7,800, 아니 잠깐만요. 지난 1월 달에 7,800만 원에서 8억, 아니 제가 자꾸 왜 잘못 읽을까요? 예, 7억 8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이었었는데 7억 8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이래요. 이건 안 바뀐 거잖아요. 하락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잠실동 리센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34평형인데 7억 9천에서 8억 9천인데 7억 7천에서 8억 8천이라고. 이거 하락한 건가요, 이게? 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이건 그냥 재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뉴시스죠? 여기서 재미난 그래픽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세라는 비중이 나왔는데요. 어, 17년 3월 달 대비 18년 2월 중순에 비교한 예, 장표인데요. 2년 전 대비 이제 좀 얼마큼 빠졌냐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게 그 역전세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7년도 이후로 일단은 전세값이 높아졌다가 빠지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것들을 역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서울시 평균이 26.3%, 그러니까 4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 정도는 역전세가 났다는 것들이잖아요. 제일 높은 데가 은평이고요. 46.6%.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절반 가량이 역전세가 났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빠졌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서초구라든지 금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고요. 강남도 27%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낮게는 지금 이제 24%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26%. 높게는 이제 46%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역전세가 많이 났을까요?
이 지역, 은평, 서초, 금천, 동작, 도봉, 송파, 강남이 다른 지역보다 좀 평균이 높다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 몇 개 지역인가요? 8개 지역이. 7개 지역이죠. 7개 지역이 왜 높았을까요? 은평, 서초, 금천, 동작, 도봉, 송파, 강남에 왜 높았을까요? 아마 그 전에 전세 세팅이 높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신규 아파트의 수요를 뺏기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 전세가를 낮춰줘야 되는 경우 딱 두 가지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해서 임의로 좀 전세 갭을 높게 맞췄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 자가 수요보다는 임차 수요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신규 아파트에다 뺏기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들이 역전세가 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을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네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신규 입주 물량 때문에 역전세가 났을 기존 아파트들이 역전세가 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쪽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무리하게 세팅을 했겠죠. 대세 상승기 때. 근데 그게 좀 빠지니까 전 역전세를 해줄 수 있는 해주는 경우가 생겼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역전세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전세 세팅을 한 것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역전세가 난다는 것들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쓰시는 게 헬리오시티에 역전세가 났다는 거예요. 헬리오시티는 아직 입주도 안 한 아파트인데 역전세가 날 리가 없잖아요.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아파트는 역전세가 절대 안 나고요. 새 아파트 때문에 새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구축이 역전세가 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지의 수요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는. 그러니까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아무리 천하의 강남이라도 신규 아파트는 이게 천세대면 천세대를 다 입주시켜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주변에서 이사를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았다가 주변 옆 단지에서 전세 살다가 그걸로 새 아파트로 자가가시는 분들도 빠질 거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구축에 있다가 신축으로 임대를 이전하시는 분들도 빠질 거니까 기존의 주변에 있는 구축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25%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라고 높은 쪽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것들은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입지 물량이 많은 데들. 예를 들어서 지금 헬리오시티 가지고 송파구에 영향이 있었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강동구에 입주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동구는 100%입니다. 전세금은 다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기존 아파트들 같은 경우.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들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지 새 아파트 역전세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새 아파트 시세가 빠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입지가 센 데들은 매매가는 잘 안 빠져요. 왜냐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여기 나중에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새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빠질 수 있죠. 전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투자한 아파트들이 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만약에 실거주로 노려보셔도 되는 조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역전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입지 분석, 상품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원하는 지역 아파트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뚝뚝뚝 하는 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올해도 많을 거고 내년도 많을 텐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새 아파트는 지금 세팅을 하는 단계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새 아파트 있는 옆에 있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